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고 수업 중에 막 블록을 가지고 놀려고요, 장난감을.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전에 저희 반 학부모님께서 오셔서 상담 때 이야기하셨던 내용들이 떠올라 준비해봤는데요. 아이가 너무 산만해서 학교 생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패를 끼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혹은 뭐 우리 아이가 이제 왔을 때 선생님 우리 애 나쁘게 보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분도 학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상담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굉장히 많죠, 사실. 엄청 많죠. 많죠. 해주세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온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부모님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그런 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가 에너지가 말 그대로 넘치는 거죠. 뭐 자리에 앉아있기도 좀 힘들어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 다양한 다른 수업 형태를 할 때는 정말 이제 방방 뜨는 아이가 있어서 부모님이 근데 그걸 알고 계셨어요. 걱정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럴 때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네. 다른 애들한테 좀 피해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애들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경우를 좀 봤어요. 부모님께서는 충분히 걱정되실 거예요. 저희 반 아이 중에서는 실제로 수업 시간에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고 수업 중에 막 블록을 가지고 놀려고요, 장난감을. 책상에 배를 깔고 엎드리고 책상 밑으로 막 들어갑니다. 수업 방해가 사실 심했죠. 이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이제 있었어요. 저는 근데 사실 좀 반대의 이야기였어요. 차분하고 얌전해서 네. 담임 교사도 저는 처음에 모르는. 근데 그런 조금 친구들 깊게 있죠. 들여다보니까 아이가 조용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조용한 산만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거. 저희 반 아이는 약간 소리를 지르거나 수업 시간에 다른 아이한테 말을 걸거나 하는 종류의 산만함도 네.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네. 만약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음에도 문제가 계속된다면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학기 초에는 아이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이렇게 산만한 행동이 걱정되신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이와 함께 규칙을 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이 부분은 부모님들께서도 이미 하셨거나 하실 예정이실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일관되게입니다. 일관되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무섭게 하지 않고요. 좀 낮은 목소리로 일관되게. 수라, 숙제하고 블록놀이 할 거야. 싫어요. 블록놀이 먼저 할 거예요. 숙제하고 블록놀이 할 거야. 블록놀이 먼저 하고 싶다고요. 놀이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숙제하고 할 거야. 블록놀이 먼저 하면 안 돼요? 숙제하고.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저 약간 당황했어요. 두 분 지금 정보를 짜신 거죠? 지금 약간 당황했어. 아마 뭐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하다가 살이 맺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아이가 이것을 하게 됩니다. 네, 정훈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게 이제 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걸 이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요, 네. 아이가 어느 순간 진짜 지킬 순간이 오더라고요. 저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가 좀 해야 할 일들을 그냥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걸로 붙여놓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좋은 팁을 주셨는데요. 매번 이거 해, 저거 해라고 잔소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이렇게 아이가 할 일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붙여놓고, 저기 쓰라. 이게 요 시간이야, 오늘? 이거야. 숙제예요? 네. 약간 저 지금 따돌리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호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무서운 거랑은 좀 다릅니다. 네, 일관되게 낮은 목소리로 화내지 않고요.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칭찬입니다. 사실 저희는 격려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요. 좋은 칭찬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칭찬은 다 좋은 거 아니었어요? 나쁜 칭찬도 있는 건가요? 수라, 진짜 착하다 너. 야, 진우야, 너 진짜 공부 잘한다. 네, 이런 칭찬은 나쁜 칭찬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결과에 대한 칭찬이고요, 평가나 판단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칭찬은 오히려 아이가 더 잘하게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어떤 의존적인 태도만 길러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칭찬 말고요, 오히려 진우야, 아빠는 네가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진짜 뿌듯하다. 수리 규칙 잘 지켜줘서 고마워. 네, 이렇게 격려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에 대한 좋은 칭찬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아이가 산만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환경. 네. 환경이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렇죠. 특히 스마트폰. 스마트폰. 맞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루에 할 수 있는 어떤 스마트폰의 시간을 30분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아예 못하게. 네. 근데 한 번에 줄이는 게 사실 되게 쉽진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바로 하게 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장난감 이런 것들이 공부할 때 눈에 띄지 않도록 잘 정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두세 달이 지나도 아이의 산만함이 지속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선생님과 꼭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이제 곧 있으면은 학부모 공개 수업 같은 자리가 있잖아요. 그럴 때 좀 학부모님께서 아이를 관찰해 주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그리고 ADHD라는 의심이 든다면 훈육과 함께 따로 치료가 병행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DHD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제가 차차 다른 영상으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가 이렇게 산만할 때 부모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